김건희 여사가 오늘 특검에 또 출석했습니다. 구속된 이후 두 번째 출석이죠. 오늘은 의혹의 핵심 인물들인 키맨들까지 동시에 소환됐습니다. 그만큼 특검 수사망이 더욱더 좁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검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와 함께 집사 게이트의 키맨 김예성 씨, 또 법사 게이트의 키맨이죠. 전모 씨를 한날 1시, 오늘 오전 10시에 특검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질 신문 가능성이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예성 씨의 경우 차명 법인에서 약 33억 원을 횡령한 의혹으로 구속이 된 상태죠. 김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기업가들에게 184억 원 상당의 보험성 투자를 받은 게 아니냐. 이게 바로 집사 게이트의 의혹의 본류입니다. 자, 이 수사는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대질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자, 대질 조사라는 게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질 조사라고 한다면 지금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질 조사가 성사가 된다면 말씀 주신 대로 각 피의자들의 진술 간의 간극을 그 현장에서 수사기관이 확인이 가능하고, 그렇다면 누구 한 명은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을 한다라는 판단을 그 즉시에 내릴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수사의 효율성을 좀 높여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다만 대질 신문이란 건 피의자들에게 아무리 수사기관이고 특검이라고 하더라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 동의를 받아야 되는군요. 예, 본인이 하기 싫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굳이 앉혀놓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그렇다면 각 당사자들이 대질에 응할 것인지도 좀 살펴봐야 될 한 부분인 것 같고요. 대질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동시에 불렀다는 건 수사기관으로서는 동시에 이 피의자들의 진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질에 맞먹는 어떻게 보면 그 효과를 좀 끌어오기 위해서 오늘 동시 소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성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입국하자마자 체포가 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언론 기자들에게 굉장히 당당하게 그렇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면 김혜성 씨 같은 경우에는 난 대질 조사 하겠다라고 하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 안 하겠다. 그러면 그래도 성사가 안 되는 거죠? 예, 일방 중에 한 명이라도 부동의를 하면은 사실상 하기가 어려운 절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김건희 여사는 지난주에 있었던 구속 후 첫 번째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이 특검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는 것은 이미 기존에 알려진 태도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특검 조사에서는 또 참석은 적극적으로 하지만 진술은 또 거부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알려진 게 지난주에 조사 때 동석했던 변호사들에게 남편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말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네. 어떤 심정에서 지금 진술을 거부를 하는 거고 지금 남편과의 관계는 왜 묻는 겁니까? 자, 진술 거부권이란 권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불응하지 않는 것이죠. 즉 응했잖아요. 특검이 소환을 하면 특검의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한 것은 앞으로의 재판에서 법리 다툼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 아예 소환조차 불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불응하겠다는 건 법리 다툼이 아니라 정치적인 다툼을 하겠다. 이런 의사이고, 지금 철저하게 김건희 여사는 정치적인 어떤 다툼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본인은 그냥 민간인이잖아요. 네. 대통령 신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법리 다툼을 하되 모든 어떤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하되,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권리, 진술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겠다. 예를 들어서 조국 전 대표도 지금 검찰 소환에 응했을 때 진술 거부권을 계속 행사를 했습니다. 네네. 한명숙 전 총리도 진술 거부권을 계속 행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는 자신의 권리이지만 이 어떤 소환이나 검찰 특검의 어떤 모든 과정은 응하겠다, 응하는 어떤 태도를 갖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변호사가 이야기한 남편과 다시 살 수 있을까라는 건 철저하게 누가 했는가, 누가 이것을 전했는가를 봐야 돼요. 네. 변호사가 전했잖아요. 네. 지금 변호사는 어떤 입장이죠? 의뢰인의 어떤 도움되는 말을 아하. 이야기할 겁니다.
의료인에 도움되지 않는 말은 철저하게 언론에 얘기하지 않겠죠. 그러면 약간 동정심을 유발하는 저는 변호사가 이 표현이 바로 이 지금 부인이 그러니까 여사가 얼마나 지금 곤혹스럽고 네. 남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나를 지금 언론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건 안 했건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말을 하려면 말보다 행동을 했어야 됐다. 네. 왜냐하면 남편이 구속되고 자신의 구속될 때까지 시간이 충분했거든요. 네.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사실 그 중간에 면회를 했었어야 됐다. 아하. 근데 면회를 하지 않고 나중에 구속이 됐을 때 이 표현을 한 건 사실상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측면 변호사가 동정심이라기보다 어떤 네. 지지 여론을 이끌어내려는 알겠습니다. 그런 전언이다라고 물론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네,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